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 2교시에서 이제 3교시 들어왔습니다. 2교시에는 삼성전자 펀드에 이제 돈이 몰린다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삼성에 뭔가 좀 좋은 기운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보니까 이제 부자들도 그렇고 지금 살만한 종목이 결국은 뭐냐, 삼성이다. 삼성전자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찬밥 신세였죠. 찬밥 신세였고, 어떻게 보면 왕따 신세였어요. 왕따. 코스피는 막 15% 오르는데, 응?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가는데 삼성전자는 뭐 후퇴하고 있으니, 막 거의 마이너스 0.7인가? 하여튼 이렇게 빠지고 있어. 응? 이러니, 참, 우리 주주분들 대단해요. 이게 버티는 것보다 난 존경스럽다. 진짜. 삼성전자 안 팔고, 이게 버티는 분들도 보면 대단합니다. 멘탈이.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멘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만큼 뭐 버티고 견디고 했으면은 나중에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이익을 취할 겁니다. 더 큰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하면은 결국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벌게 돼 있어요. 큰 이익을 남기고 단타 맨날 해봐야 까짝까짝 벌어봐야 의미 없어요. 나중에 몇 번 또 잃어 또 보면은 여기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냥 이런데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모으시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그때 돈 두둑하게 벌어가지고 차익 실현이 났습니다. 뭐 맨날 까짝까짝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정신 사납고 사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멘탈 망가집니다. 멘탈 망가져. 뭐 한두 번 따면 좋지. 뭐 계속 따나 그게. 단타가 뭐 계속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단타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몇 번 하다가 한번 지칩니다. 아이고 이거 할 짓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장기 투자합니다. 그때 돼서 이제 천만전자 얘기가 맞다고, 천만 얘기가 진짜 장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게 속 편해요. 그렇게 제 말 따라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공정위가 요번에 보니까 좀 칼춤 한번 쉴 것 같아요. 칼춤을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브로드컴이 이제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황당합니다. 반도체 기업 뭐 브로드컴 해봐야 뭐 별 큰 기업도 아닌데, 뭐 크긴 크겠지만 삼성에 비하면 작은 기업인데 어떻게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갑질을 했다. 그것도 휴대폰 셋톱박스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를 포착했다네요. 공정위가. 그래서 이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통신칩을 이제 공급하면서 장기 계약을 강요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경쟁 통신칩 업체의 사업 기회를 박탈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대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과징금 잘 뜯네요. 보면 우리 공정이 삼성전자 전에도 밥값 관련해 가지고도 또 급식되며 하는 이제 브로드컴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정보기술업체에 따르니까 공정위는 지난 2월에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브로드컴 코리아를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일단은 이 본사는 미국이죠. 당연히 스마트폰하고 TV, 셋탑박스, 케이블 모뎀 등 그 기기에 사용되는 통신칩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라고 하죠. 브로드컴.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통신칩 그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지고 한국 휴대폰 셋탑박스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 갑질 계약을 맺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이제 전해진 겁니다. 철저히 이제 파헤쳐봐야겠죠. 휴대폰 부분에서는 브로드컴이 이제 삼성전자 등의 통신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기 계약을 맺도록 해서 삼성전자가 타사 통신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 그런 혐의가 이제 불거진 것 같아요. 야, 근데 삼성을 상대로도 갑질하나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간 그래요 지금.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통신칩 제조사들은 경쟁에서 배제됐겠죠. 그 브로드컴은 안정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스마트폰 제조를 위해서 그 브로드컴이 통신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그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아이고 이번 기회에 그냥 통신칩 만들어 버려라. 삼성전자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내가 볼 때는 이 브로드컴한테 의존할 게 아니라
뭐 기술력도 있는데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하여튼 셋톱박스 부분에서는 브로드컴이 한국 셋톱박스 업체하고 거래할 때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독점권 조항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독점권 조항, 독점권 조항 이런 게 있어요. 또 그 독점권 조항은 그 셋톱박스 제조업체에 브로드컴의 통신칩을 공급받고 싶다면은 경쟁사 제품을 구매해서 안 된다, 그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들 것만 사라는 거죠. 우리 것만 써. 그런 한마디로 결국 갑질이네요, 결국. 그죠? 이미 이런 문제가 유럽에서 불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19년에 EU죠, EU. EU 경쟁 당국은 이제 브로드컴에다 독점권 조항을 3년간 중단해라. 3년간 중단해라 이렇게 했어요. 유로에서는. 참 재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골 때리는 회사네. EU 경쟁 당국 2019년 브로드컴의 독점권 조항 3년간 금지 명령 딱 떼었었네, 해외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브로드컴의 동의 명령 적용. 거의 뭐 갑질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니까 브로드컴의 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 그 상임위원회 이제 저서에 보니까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에 따르면은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는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9년 즈음으로 알려졌고, 현재 공정위원장은 2019년 말 취임해서 100일을 기념해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1분기 그 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가지고 그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그 시장 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소스를 이제 받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래서 공정위의 뭐 태스크포스 조직인 ICT 전담팀은 현재 반도체, 뭐 지식재산권, 뭐 디지털 광고, O2O라는 게 있네요. O2가 뭐냐면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플랫폼, O2O 플랫폼, 앱마켓 등 5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분과가 이제 해당 분야 핵심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인데, 브로드컴 사건의 경우에는 반도체 분과다. 반도체 분과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정위가 이제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입증해서 이제 제재에 나설 경우에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예상된다. 검찰이 또 고발하겠죠. 그래서 IT 업계는 이번 사건이 2016년 공정위가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그런 혐의를 적발해서 과징금 1조 300억을 부과했어요. 1조 300억.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결은 기업의 그 자진 시정하고 그 피해 구제를 전제로 해서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하여튼 실제 그 최근에 미국 경쟁 당국인 그 연방거래위원회죠, FTC, 여기에서는 브로드컴이 유사한 위법 혐의에 대해서 동의 명령을 적용했어요. 동의 명령. 그래서 동의 명령이 뭐냐? 한국과의 그 동의 의결과 비슷한 것 같아요. 동의 명령. 미국은 동의 명령이고 우리는 동의 의결. 의결이다. 동의 의결. 그렇게 이제 비슷한 제도인데, 하여튼간 브로드컴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 말을 좀 아끼면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참 흥미롭습니다. 저도 이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갑질을 당했다는 게 참 의아네요. 의아스럽고, 그리고 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통신칩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행사를 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하여튼 뭐 공정위에서 공정하게 이제 조사해가지고 잘못했으면은 뭐 수사 의뢰하고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뭐 끝나겠죠. 하여튼 향후에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갑질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개월 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실적 발표 날인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격 기준 가격이 나오면은 매수하시고 부족하면은 뭐 좀 관망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거기에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좀 약간 여유 있으면 사시는 거고 없으면 단지 관망해도 됩니다. 관망해도 되고 무조건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분수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셔야 돼요. 뭐 대출 땡기고 레버리지 땡기고 하면 안 돼요. 비투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몸에 딱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